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한마디가 중국 본토 전역을 흔들었고 결국 중국 부동산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어떤 말을 했기에 부동산 경제가 흔들렸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때 부동산 업계에서 거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일했지만 진정한 성공은 중국에서 이뤄졌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무에서 도시 전체를 건설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빈 들판이 높은 건물과 번화한 거리로 북적이는 동네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제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2022년 베이징의 제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다. 그 몇 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 매매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집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저희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주택과 아파트를 지어왔죠. 그런데 갑자기 프로젝트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거죠. 정저우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를 진행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곳은 높은 아파트 건물과 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새 동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반쯤 완성된 건물들이 텅 빈 채로 서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회색빛을 띠며 생기를 잃었습니다. 건축 자재 더미가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미 집값을 지불한 가족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건설 현장에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빈 건물 껍데기만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 집을 짓는 데 쏟아부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은행은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곧 사람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건물이나 은행 앞에 모여 팻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제 회사가 그들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에버그란데라는 회사였습니다. 에버그란데는 은행과 다른 회사에 3억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에버그란데가 빚을 갚지 못하자 경제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곳곳에서 문제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빴던 건설 현장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도시 건설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상점에는 이제 손님이 없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는 동안 저는 제가 건설을 도왔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찬란한 미래의 도시는 이제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비즈니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닐까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지은 것은 아닌지?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고 더 나은 삶을 꿈꿨던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사업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구매자,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년간 회사에서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각자의 꿈도 있었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과 실망의 표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위기가 깊어지면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은행가, 기타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문제만 늘어날 뿐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존하던 시스템은 고장났고 아무도 그것을 고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회사, 그리고 중국의 도시를 위해 상상했던 미래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제 안의 작은 부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죠. 희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줄은 몰랐고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에버그란데와 제 회사 같은 거대 기업의 몰락은 훨씬 더 큰 이야기, 즉 학습과 변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군 부동산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과 저축을 잃은 모든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이면서 걱정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침내 일어나서 TV를 켰습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채널을 넘기던 중 한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이 주택시장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서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놀라운 모습이었죠. 건물은 높고 반짝반짝 빛났지만 공원과 녹지 공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송도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송도는 바다의 일부를 메워 만든 육지에 처음부터 새로 건설한 도시였어요. 송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즉 컴퓨터와 신기술을 이용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매료되어 TV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송도에는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특수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언제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있었어요. 신호등도 스마트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주택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집을 짓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고 환경에 좋은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험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단순히 재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미션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너무 바빴습니다. 서울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TV에서 본 것만큼 멋질까? 그리고 송도는 어떨까요? 이 미래의 도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까워지면서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졌고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공항에서 익숙했던 밀치고 밀치는 모습 없이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함께 웃는 가족, 휴대폰으로 수다를 떠는 직장인, 신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관광객도 보였습니다. 모두 목적과 갈 곳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남겨두고 온 혼란스러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완성된 건물, 분노한 시위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질서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여행이 시작될 테니까요. 서울을 탐험하고 한국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밤이 되면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뱃속에서 두근거리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잊을 뻔했던 낙관주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나라에서 제가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스마트한 도시, 행복한 가정, 그리고 모두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왠지 모르게 더 신선하고 다른 냄새가 났어요.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의 혼란스러움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침착하게 움직였고 긴 줄을 서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했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경이로운 광경에 놀랐습니다. 길은 넓고 깨끗했으며 양옆으로 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들은 베이징에서 익숙했던 경적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이 건물들은 비어있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창문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분명 활기차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는 넓고 걷기 편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가족, 야외 카페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들,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공무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사무용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인 김 여사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비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먼저 한국의 과거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우리는 큰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시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혼잡하고 지저분한 거리였던 곳에 공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김 여사는 우리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녹지 공간, 효율적인 대중교통,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건물을 짓기만 했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서울 인근 바다를 매립해 만든 신도시 송도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지만 차갑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있었어요. 주연 씨라는 가이드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송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는 도시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사용했는지 보여줬습니다. 대기질과 교통량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시스템은 지하 파이프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악취가 나는 트럭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송도를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라고 이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송도를 걷다 보니 공원에서 노는 가족,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햇살 좋은 광장에서 점심을 즐기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남겨두고 온 반쯤 건설된 텅 빈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집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거나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죠.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송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매우 중요한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송도의 반짝이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박 대표는 자리에 앉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것이 있었죠. 정말 안 좋은 시기였죠. 저는 중국의 문제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값은 매우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패한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혁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박 대표는 송도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 우리는 더 똑똑하게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박 대표는 말합니다. 더 많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 했던 일과 중국에서 했던 일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빠르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앞으로 오랫동안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박 씨는 한국 정부가 건설사 및 계획가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공원, 깨끗한 공기, 좋은 교통과 같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남겨두고 온 미완성된 건물들을 생각했습니다. 살지도 못할 집을 사느라 돈을 지불한 분노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슬프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느라 그 건물에 살 사람들을 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송도를 처음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닷가의 빈 땅이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푸른 공원이 생기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도로가 자동차와 버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최신 사진 속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박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박 씨에게 어떻게 계획이 실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도시 곳곳에 특수 센서를 설치한 것이죠. 이 센서들은 공기질, 교통량, 심지어 건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무엇이 잘 작동하고 있고 무엇이 고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도시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박 대표는 사람들이 송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송도에는 돈의 액수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도록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송도는 부자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면담이 끝나고 저는 박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거나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송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건물과 도로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고민으로 만들어진 곳이 보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된 곳이었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여전히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큰 문제를 더 나은 기회로 전환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비행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고국에 돌아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송도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송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와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계획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서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깨달음으로 제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을 떠났을 때는 길을 잃고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건설을 도왔던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크고 인상적인 도시들이었지만 이제 그 도시들의 결함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며 너무 빨리 도시를 건설했죠. 미래를 계획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러다 한국의 송도를 걷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일했던 도시와는 너무 달랐어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건물들은 스마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장소도 많았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서 제가 배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건축. 2.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3.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도시 만들기. 4. 정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5. 건물과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글을 쓰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제가 생각하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오래 지속될지 사람들의 삶을 정말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죠. 중국에 남겨두고 온 반쯤 완성된 건물들이 떠올랐어요. 많은 가정이 저축한 돈을 미완성된 집에 쏟아부었죠. 슬프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느라 그분들을 실망시켰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멈춰서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송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호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심지어 물 사용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큰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것을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도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도 제 일에 대해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도시 건설에 대한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직업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전에는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고 가장 큰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보았고 그 교훈을 다시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돈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으로 유럽에서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한국 여행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송도의 멋진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했던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죠.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수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 안에 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돈을 벌고 싶었죠.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바꾸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큰 돈 문제를 겪은 후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더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죠. 제 팀원 중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업무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대신 우리 건물에 살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을까요? 공원과 놀이터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건물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들이었고, 이제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성공하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박 대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는 돈 문제가 해결된 후 더 스마트하게 만들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는 건물 한가운데에 큰 공원을 추가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프로젝트가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방문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원을 즐기는 가족이나 우리가 만든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압도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곤 했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을 다녀온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에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살기 좋은 집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공원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설치한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전기료가 거의 들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한국에 있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나은 구축 방법을 알려준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나 도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었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일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